자, 여러분들 그 파트 1의 184페이지인가? 예. 그 파트 1에 주요 표현들 나와 있어요. 184페이지 교재. 자, 184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들은 이제 뭐냐면은 사실 이제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 유형들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파트 1에서 잘 나오는 사진들 중에 이제 어떤 사진들이 있느냐. 그걸 이제 유형별로 이제 우리가 묶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봤더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일이나 작업을 하고 있네. 자, 그런 모습들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파트 1에서 자주 접하실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자, 일단 컴퓨터를 다루는 사진에서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예요. 그죠? 자, working at the computer 이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working at a computer. 자, working at a computer 했는데, 뭐,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일을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at the computer. 컴퓨터가 있는 데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컴퓨터 앞에서 이제 컴퓨터 치면서 다루면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답 표현입니다. 자, working at the computer. 자, 뭐라고요? working at the computer. 그죠? 뭐라고요? working at the computer.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건 RC가 아니에요. 뜻 알고 첫째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입으로 한 번이라도 뱉어보는 게 더 중요한 섹션이라 이 얘기야. 내 얘기네. 자, 그 다음에 자판치다 뭐예요? typing on a keyboard. 그죠? 뭐라고요? typing on a keyboard.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전치사 오는 붙여도 되고요.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typing on a keyboard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typing on a keyboard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는 아닌데 우리가 사무장비로서 자주 언급되는 게 파트 1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복사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복사기 사용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using a copy machine. 그죠? 자, copy machine 복사기구나. 자, 그 다음에 using a photocopier. 그죠? 예, photocopier. 물론 이제 photo라는 말이 없이 그냥 copier 해도 복사기가 돼요. 예. copy machine도 복사기고요. 그냥 copier 해도 복사기가 되고요. photocopier 해도 복사기입니다. 이 포토, 여러분들 포토 하게 되면 자꾸 사진 떠올리시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포토가 사진으로 썼을 때는 포토그래프의 줄임말로 쓴 거예요. 그죠? 사진은 원래 뭘 사진이라고 그래요? 포토그래프를 사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포토그래프라는 말 자체가 길다 보니까 줄여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줄여서 포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포토는 포토그래프를 줄여서 사진이라는 뜻으로 쓴 그 포토로 쓴 게 아니에요. 포토는 여기선 접두사로 쓴 건데 원래 이 포토라는 말을 접두사로 썼을 때 무슨 뜻이 되냐면 이제 빛이 돼요. light. 빛을 뜻하는 접두사가 포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포토그래프 그죠? 여기서 사진에서도 쓰인 포토라는 말이 뭘로 쓰인 거예요? 빛을 뜻하는 말로 쓰인 접두사예요. 아시겠죠? 복사기도 여러분들 뭘로 하죠? 빛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진도 뭘로 찍죠? 빛으로 찍어요. 그죠? 참고로 뭐 그래프라는 말은요. 쓰다라는 write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포토그래프가 무슨 뜻이겠어요? 사진으로 쓰다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갖다 포토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빛을 이용해서 똑같이 흉내낸다 그래가지고 포토카피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포토를 봤을 때 여러분들 사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포토카피어 복사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피머신도 복사기였고요. 그 다음에 카피어도 복사기였고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adjusting a microphone 나와 있네요. adjusting a microphone. adjust가 뭐래? 여러분들 쓰기 편하게끔, 그죠? 뭔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작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adjust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adjusting a microphone 하면 뭐예요? 마이크로폰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마이크 얘기하죠. 이거 마이크로폰을 줄여서 이제 우리가 MIC만 써서 마이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마이크 높낮이를, 그죠? 조절을 해야 마이크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죠. 그죠? 예. 자, 그럼 adjusting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 tie라는 말이 오면 뭐가 될까요?
넥타이는 삐딱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넥타이는 어쩔 때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반듯하게 매어져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adjusting a tie 하게 되면은 넥타이를 고쳐매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adjust라는 말 자체가 자, 그렇게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매만지다라는 뜻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checking some information on the computer monitor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상에 쓴 어떠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를 보고 있다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looking at the monitor. 그죠? 뭐라고요? looking at the monitor. 자, 그 다음에 뭐요? staring at the computer monitor. 그죠? staring at 하면은 뭐요? stare. stare는 이렇게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그게 stare이죠. 예, 그 상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렇게 보다 보면 야리냐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야리냐 하면서 싸움이 붙을 정도로 이렇게 집중해서 뚫어지게 그죠? 예, 뛰어난 집중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스테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 보고 있습니다. Looking at the monitor, 그죠? Staring at the computer monitor, 그죠? 예. 자, 뭐 혹은 컴퓨터 스크린 해도 되고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잘하셨어요.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는 wearing a tie, 그죠? 그죠? 예, wearing a tie. 왜냐면 이게 사람이 사진에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80% 이상의 정답이 어디서 나와요? 이 사람이 취하고 있는 행동을 언급하거나 이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옷이나 장신구를 언급하는 데서 정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차림이나 장신구의 이 장신구와 관련된 단어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뭐 wearing a tie,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wear은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상태 동사예요. 예, 그 제가 이제 저기 기초할시 할 때 맨 첫 번째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동사 분류할 때 뭐라고 그래요? 동사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동작이라는 게 움직임이 있는 동작도 있고 움직임이 없는 동사도 있어요. 그죠? 예. 움직임이 없는 동사는 우리가 상태 동사라고 얘기하고, 그죠? 움직임이 있는 동사는 동작 동사라고 얘기하는데, wear이라는 동사는 상태 동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wearing a tie 하게 되면 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는, 막 메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움직임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거예요. wearing a tie 하게 되면 넥타이를 막 착용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미 착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금 옷을 입고 있고 치마를 입고 있고 바지를 입고 있고 우리가 그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미 착용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wearing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wearing eyeglasses 하게 되면 안경이죠. 그죠? 안경을 쓰고 있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저처럼 지금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가 wearing eyeglasses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이미 착용한 상태도 뭐 쓰다,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도 쓰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잘 안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죠? 예. 근데 영어에서는 그걸 이제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랑 구분할 때 뭐랑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이 put on하고 wear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wear 같은 경우는 이미 착용한 상태예요. 근데 착용하는 동작에다 초점을 맞출 때는 뭐예요? put on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미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면 wearing a tie예요. 근데 넥타이를 막 매고 있어. 그죠? 출근하려고 넥타이를 막 매고 있어. 그죠? 그건 뭐예요? putting on a tie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wearing a long sleeved shirt라고 나와 있는데 sleeve가 소매입니다. 그래서 wearing a long sleeved shirt 하게 되면 long sleeved가 뭐예요? 그렇죠. 긴팔인데 이제 이 소매가 이제 긴 거죠. 그죠? 그래서 long sleeved shirt 하게 되면은 긴팔 셔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반팔 셔츠는 뭐라 그러면 돼? 그렇죠. long 대신에 short 쓰시면 됩니다. short sleeved shirt. 그죠? 예. 자, 이미 이것도 셔츠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wearing입니다. 그죠? 예. 셔츠를 막 입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땐 뭘 써야 된다고? 그땐 put on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몸 위에다가 셔츠를 여러분들 입는 건 뭐예요? 우리 몸, 살결 위에다가 셔츠라는 걸 이렇게 덮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 put on입니다. 두다, 그죠? on이라는 전치사는
접촉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장비 쪽에서 일단 우리가 카피 머신, 포토카피어, 카피어 얘기했어요. 그죠? 이렇게 그거 잘 기억하시고 adjust라는 동사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 staring at 아시죠? 응시하다 staring at. 자, 그 다음에 넥타이 얘기했고 안경 eyeglasses 얘기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긴팔 셔츠 long sleeved shirt 얘기했습니다. 그죠? 반팔 셔츠 short sleeved shirt도 얘기했고. 오케이, 좋아요. 자, 두 번째 실험 장비 다루는 상황인데 실험실에 있는 사람, 랩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가운 입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실험실 안에는 현미경 같은 이런 실험 기자재가 꼭 등장을 하는데 현미경은 많이 출제가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이름을 아셔야 되는데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마이크로스코프. 자, 현미경 영어로 뭐라고요? 마이크로스코프예요. 예. 가만히 앉아서 귀로만 듣고 그래봐야 백날 안 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으로 한 번 뱉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마이크로스코프가 뭐라고요? 현미경이에요. 예. 자, 우리가 아까 마이크로폰은 뭐라고 그랬죠? 마이크를 갖다 마이크로폰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마이크로라는 말이 붙게 되면은 이제 작은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폰이라는 말은 원래 이게 이제 소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주는 도구라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이크로스코프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스코프라는 말은 원래 거울, 미러, 경이라는 뜻에 해당돼요. 그러니까는 마이크로스코프 하게 되면 작은 거를 크게 확대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유리 같은 거, 그죠? 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looking through a microscope 했어요. through는 뭔가를 꿰뚫거나 관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인데, 그래서 looking, 현미경 보시면 어떻게 되죠? 현미경 내부를 통해서,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걸 관통해서 보다 보면은 맨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그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물체가 보이잖아요. 그죠? 예, 현미경을 관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looking through a microscope,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론 안을 들여다본다라는 점에서는 뭘로 써도 돼요? 뭘로 표현해도 돼요? into를 쓰셔도 됩니다. looking into a microscope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djusting a scientific instrument라고 나와 있죠. 과학 장비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는데, 원래 이게 파트 1에서는 기계의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죠. 그죠? 어지간하면 뭐 여러분들 포크레인, 덤프트럭 이런 말 나오고 싶겠어요? 파트 1의 공사장도 자주 나오는데 공사 장비 이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 어디 소시 쪽에 저 공사판에서 노가다 한번 알바로 안 해본 사람은 이건 뭐 파트 1에서 나오는 문제 다 틀리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 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사장에 나오는 장비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heavy machinery라고 그래서 중장비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트 1은 이렇게 장비를 갖다가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실험실에서 쓰는 장비들은 뭐라고 뭉뚱거려요? scientific instrument,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장비 이름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마이크로스코프라든가 마이크로폰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는데. 자, 과학용 장비를 갖다가 이 장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죠? 예, 조작하고 있다. adjusting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자, 실험복을 착용하고 있죠? 가운 착용하고 있네요. 그죠? wearing a gown, 그죠? 근데 가운을 갖다가 우리가 토익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험실에서 입는 코트라 그래서 랩 코트라고도 얘기해요. 아시겠죠? 사실 실험실에서 입는 흰색의 가운은 되게 가운이라는 말로 나오기보단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는 이 랩 코트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예. 자, wearing a lab coat 한번 갑니다. 시작. wearing a lab coat.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장갑 껴야지요. 그죠? 예. 그렇죠. wearing a protective glove인데 원래 장갑은 두 짝이 한 쌍이라 복수형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죠. 장갑 한 짝만 착용하는 거 아니면, 그죠? 자, 그래서 wearing protective gloves, 그죠? 예, 자, wearing protective gloves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protective 하면 보호하는 이란 뜻의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 장갑은 protective glov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착용하고 있는 상태니까는 뭐예요? 그렇죠. wearing을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장갑을 이렇게 손에 끼고 있는 행동이라면, 그죠? putting on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들은 이제 집들이 타운하우스가 많은 관계로, 그죠? 그러니까 나무 깎고 잔디 고르고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몇 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텐데,
우리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영어 단어를 많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익히는데 아무래도 요런 단어들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도 좀 많이 익숙치가 않은 예, 그런 단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잔디를 깎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깎다 하면은 이제 컷 정도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잔디 깎을 때 특히 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mow라는 동사예요. M-O-W. 예. 자, 그리고 잔디 하면은 grass만 생각나잖아요. 그죠? grass로 쓸 수 있는 게 또 뭡니까? lawn입니다. lawn 아시겠죠? 그래서 mowing the lawn, cutting the grass. 그죠?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cutting the grass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mowing the lawn 하게 되면 이건 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단어가 익숙치가 않아서. 자, 그래서 우리가 잔디 깎는다 뭐라고요? mowing the lawn. 시작. mowing the lawn. 시작. mowing the lawn.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단어, 여러분들 단문 듣기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단문은 뭐가 무섭죠? 결정적인 단어 하나만 못 알아들어도 얘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아시겠죠? 장문 듣기는 내가 꼭 못 알아들은 부분에서 꼭 답이 나오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죠? 내가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어도 또 내가 알아들은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도 가능하고요. 그죠? 꼭 또 내가 못 알아들은 부분에서 답 나오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단문은 그냥 하나하나가 팔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뭐 단어 하나 못 알아들으면 그냥 그 선택지 내용은 못 알아듣고 그냥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문 듣기는 그게 무서워요. 예. 단어 하나 이해해가지고 얘가 뭐 얘기하는구나를 갖다 이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딴 거 다 알아들었는데 결정적인 단어 하나 못 알아들어서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문 듣기는 여러분들이 빈출 단어를 갖다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하시고 이 단어만 잘 알아두셔도 단문 듣기는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 자, 거기서 일단 우리가 뭐 했습니까? mow라는 동사 했어요. 그죠? 예, mow라는 동사 했습니다. mow가 뭐였어요? cut 아시겠죠? 예, 잔디는 grass 말고 뭐가 있더라? lawn.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보시면 잔디 깎는 기계들을 가지고 대개들 하잖아요. 그죠? 우리 저 뭐 낫들고 그죠? 이렇게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잔디 깎는 기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lawnmower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lawnmower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잔디를 깎는 도구라는 뜻으로 이제 쓰인 거죠. lawnmower. 자, 그래서 working with a lawnmower 했습니다. 예. working with a lawnmower. 잔디 깎는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trim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trim이라는 단어도 결과적으로 컷인데 이 컷과 trim의 차이점이 있다면 trim은 예쁘게 가다듬으면서 자르는 게 컷이에요. trim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쁘게 가다듬고 그죠 골라내면서 이쁘게 자르는 것이 바로 trim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trimming the bushes 했는데 여러분들 뭐 사진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저 나무 말고 이렇게 둥그렇게 그죠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 그런 식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되게 bush라고 예, 표현을 합니다. bushes라고 관목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자, 잘하셨어요. trimming the bushes. 관목을 가다듬고 있다. 자, 잘하셨습니다. 이 trim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예, 이쁘게 가다듬으면서 자르는 것이 trim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사람 머리 깎을 때 이발할 때도 뭐예요? trim 씁니다. 아시겠죠? trimming 누구의 hair, 그죠? trimming one's hair, 그죠? trimming his hair, 그의 머리를 이발하고 있다, 그죠? 예. 자, trim은 이렇게 잔디 깎고 가지치기 같은 거 할 때 trim이란 동사 들으실 수 있고, 이발하는 장면에서 trim이란 동사 들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뭇가지 칠 때 여러분들 접할 수 있는 동사가 prune, prune이라는 동사예요. prune. 자, 그래서 pruning a tree 하게 되면 나뭇가지를 치는 거고요. 예. 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tr 발음은 추 발음이에요. 아시죠? tr 발음은 추 발음이에요. 트르 발음이 아니라 트리가 아니라 tree, 그죠? 예. 훈련은 트레이닝이 아니라 트레이닝,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래서 우리 트레이닝이라는 그 발음이 굉장히 원어민 발음이에요. 예, 우리는 굉장히 추리닝 하면은 이렇게 추리한 발음처럼들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원어민 발음에 입각한 발음입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자, wearing a short sleeved shirt는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목시계. 손목에 차는 시계, wristwatch. 그죠? 예, wristwatch. 자, 그래서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wearing a wristwatch. 그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mow라는 동사와 lawn, 그죠? 잔디 뜻하는 lawn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잔디 깎는 기계 lawnmower, 도구 이름 잘 기억하시고, 자, 이쁘게, 나무 이쁘게끔, 그죠? 정원 같은 거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가지치기 하고, 그죠?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동사 뭐예요? trim, 그죠? 예. 자, 나무 가지치기 할 때 쓰이는 동사 prune,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 보시면은, 눈을 포고 있어요. 그죠? 삽질하다. 그죠? 우리말 뉘앙스로는 별로 좀 안 좋은데, 삽질하다. 근데 이제 진짜 삽질하는 건데, 이 삽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shovel이라고 얘기합니다. shovel. 아시겠죠? 삽을 뭐라고요? shovel. 그죠? 예. 그래서 삽하고 비슷해요. 예. 삽을 갖다 조금 이제 붙여주면 돼요. 뒤에 의라는 모음 붙여서 이렇게 shovel. 그죠? 자, 그래서 삽을 쥐고 있어요. holding a shovel. 그죠? holding a shovel. 자, 요거는 뭐 삽을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 using a shovel 해도 되고요. 그죠? 이건 뭐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이 shovel이라는 삽이라는 도구는 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이걸 동사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hovel을 갖다 동사로 쓰게 되면 삽질하다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shoveling the snow. 그죠? 뭐예요? shoveling the snow. 삽으로 눈을 퍼내다. 그죠? 예, shoveling the snow. 시작. shoveling the snow.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작업하고 있는데 삽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거니까 working with the shove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working with the shovel. 오케이, 좋습니다. shovel도 넓게 보면은 결국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working with the tool. 그죠? 그죠? 토익에서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장비 같은 거, 도구 같은 거는. 자, 그 다음에 웃더리를 입고 있어요. wearing a jacket. 그죠? 예, 크게 어려운 표현 없습니다.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가실 거 뭐예요? shovel. 그죠? 삽. 그죠? 자, 삽으로 눈 퍼내다 뭐라고요? shoveling the snow. 그죠? 예.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사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공사장 보이시죠? 공사장 보이시죠? 공사장? 예. 공사장 인부의 모습, 공사하는 모습 파트 1의 주된 토픽 중에 하나인데, 자, 뭐 일단 망치든 삽이든 뭐 톱이든 그죠? 다 결국엔 툴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using a tool. 망치를 이용하고 있는데 using a too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죠? working at the construction site. 그죠? construction site가 뭐예요? 말 그대로 공사장이죠. site라는 말이 장소를 나타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라고 얘기하듯이, 예. 자,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working at the construction site입니다. 자, 공사장 영어로 뭐라고요? construction site.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사장 인부는 노란색의 안전모를 쓰죠. 그죠? 안전모는 우리가 정식으로 얘기하자면은 protective helme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 protective helmet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딱딱한 모자라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해요? hard hat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wearing a hard hat 해도 됩니다. 자, 시작. wearing a hard hat.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wearing a protective helmet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장의 인부들의 그 조끼 같은 걸 입고 있어요. 그죠? 그죠? 예, 그 조끼를 이제 우리가 안전조끼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제 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광색으로 비춰가지고, 그죠?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안전조끼라고도 얘기하는데, 안전조끼는 safety vest. 자, safety vest입니다. 자, 안전조끼 뭐라고요? safety vest.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비 하나 가지고 다니려고 장비 하나 가지러 갔다가, 그죠? 또 쓰다가 장비 하나 없으면 또 가서 장비 가지고 오고, 그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면 시간 버리고, 그죠? 작업 효율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부들이 허리에 기본적인 장구류를 갖다 다 착용하고 다닐 수 있도록 공구벨트라는 걸 착용합니다. 그 공구벨트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그대로 툴벨트라고 얘기합니다. 예,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눈을 보완하는 안경을 쓸 수도 있죠. 작업하다 보면, 그죠? 예, 그건 보안경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protective goggl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wearing a protective goggle 하게 되면 이제 보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공사장 인부는 이렇게 그 공사장 인구만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나 장비에 대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안전모 뭐라고요? hard hat, protective helmet. 오케이, 좋습니다. 안전조끼,
safety vest.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벨트, tool belt.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경, protective goggles.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파트 1에서 사무직들이 서류 보고 있는 모습들은 아주 단골로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럼 서류 보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류를 보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reading a documen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또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은 서류를 말 그대로 보고 있다. looking at some paper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이 동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예. 그 examine하고 inspect인데요. examine이나 inspect도 다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면 보다로 해석이 되는데 얘는 어떤 의도의 보다입니까? 하자가 있나 없나, 그죠? 잘못된 게 있나 없나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examine이나 inspect라는 동사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다 해서 쓰이는 게 examining, 그죠? 그래서 자, 뭔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뚫어지게 읽어보고, 그죠? 집중해서 읽어볼 때는 뭘 쓸 수도 있어요? examining 쓸 수 있어요. 그래서 examining some papers, 그죠? 서류는 document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papers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물론 newspapers 신문을 줄여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papers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서류 같은 거 document도 결국에 뭐예요? papers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펜을 쥐고 있네요. 그죠? holding a pen.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서류 작업하고 있다. working on a document예요. working on a document. 시작. working on a document. working on이라는 말 자체를 많이 접하실 수 있는데 work가 일하거나 작업하는 거죠. on은 접촉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엔진이 고장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엔진을 수리해야 돼. 그죠? 그죠? 그러면은 손에 엔진 기름때 안 묻히고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뭔가를 만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work on인데, 그죠? 그럼 서류 작업할 때 서류 안 만지나? 서류 만지면서 작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류 작업하다가 뭐예요? working on a document. 그죠? 그죠? 그럼 엔진 수리할 땐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 working on an engine. 그죠? working on an engine 하면은 말 그대로 엔진을 만지작 되면서, 그죠? 작업하는 게 돼요. 그죠?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들 발표 작업 중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다다음 날 이제 발표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 막 발표 준비하면서 발표 작업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럴 땐 뭐라고 얘기해? 그죠? working on a presentation. 그죠? 그러니까 working on이란 말 자체가 이제 part 1에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만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working on이라는 거는 내가 만져가면서 일을 하는 거구나, 작업하는 거구나 그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뜻을. 자,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examining some papers, 그죠? 서류 집중해서 볼 때 뭐 나올 수 있다? examine이라는 동사 쓸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예,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단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원어민 발음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working on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상황인데 상자를 갖다 운반하는 모습 또한 이제 우리 8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토픽입니다. 자,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뭐 상자를 운반하고 있다 뭐 나올 수 있습니까? moving some boxes. 그죠? 자, 그 다음에 운반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또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신 동사 뭐 있습니까? carry 있죠. 자, 그래서 carrying some boxes. 그죠? 자, 우리가 load라는 말이 있어요. LOAD, load. 그죠? 그죠? 예. load 하게 되면은 올리는 것이고, 그죠? unload 하게 되면은 짐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 같은 거 올릴 때도 업로드하고, 그죠? 여러분들 자료 다운받을 때, 내려받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 한다.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 unloading some boxes 하면은 뭐죠? 상자를 내리다. 그죠? 이제 풀려고. 그죠? 예. 자, loading some packages 하게 되면 소포를 차에 이렇게 옮겨 싣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죠? 자, 그 다음 거 보실게요. 자, 미술관 같은 데 가서 예술품 감상하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여러분들 파트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토픽 사진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그림 보고 있을 때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본다라는 거는 일단 looking at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예. looking at the paint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enjoying a piece of art, 그죠? 그림을 감상하는 걸 그림을 즐기고 있다로 표현하는 건데, 자, 그러면, a piece of art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이게 piece라는 말이요. 이게 그 하나를 이야기하거나 한 조각을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그림 한 점이라 그러죠. 우리도.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림 한 점이라고 얘기할 때는 a piece를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a piece of art라고 얘기하면은 그림 한 점. 아시겠죠? 자, enjoying a piece of art 이렇게 해서 그림을 감상하고 있다. 그림 한 점을 감상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그림이라든가 그죠? 전시하고 있는 물품을 갖다가 볼 때만 주로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가 gaze라는 동사가 좀 어렵게 나올 때는 gaze라는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예. gaze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gaze도 보다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보다라는 말을 갖다 묘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ook at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굉장히 보고 있는 행동 자체를 그냥 굉장히 단조롭게 표현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바로 look at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다는 다 쓸 수 있어. 내가 널 봐도 look at이고, 그죠? 모니터를 봐도 look at이고, 그림을 봐도 look at이에요. 그죠? 하여튼 보고 있는 대상에게 look at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그죠? 집중해서 뚫어지게 응시해서 보는 건 스테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자가 있나 없나 잘못된 게 있나 없나 꼼꼼하게 살펴본다라는 거는 inspect나 examine이라는 동사를 써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황마다 달라. 사진으로 보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서류 같은 거 보고 있을 때 examine 나올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상품 사려고 그죠? 마트 같은 데 가서 그죠? 진열장에 놓여 있는 먹거리들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뭘 살까 하고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는 모습은 뭘로 표현합니까? examine이나 inspect로 되게 나와요. 그죠? 그죠? 예. 얘는 주로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 감탄하면서 보는 게 gaze예요.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 막 백두산 백두산이 아니라 이제 한라산이죠. 가기 쉬운데 한라산 정상에서 그죠? 여러분들 밑에 풍경을 보면서 와 경치 죽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감탄하면서 보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gaze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내지는 자연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동사가 바로 gaze다라는 거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gazing at the painting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예술품 나와 있는데 예술품 가리킬 때 뭐 쉬운 말로 나오면 그림 같은 경우는 paint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 약간 전문성이 있는 단어로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림 한 점? A piece of art라고 얘기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술품 얘기할 때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rtworks, 그죠? work를 이렇게 복수명사로 쓰잖아요. 그죠? work를 복수명사로 works라고 쓰면은 이때는 작품을 뜻해요. 작품.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소설가한테 works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집필한 소설을 가리켜요. 그죠? 미술가한테 works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조각가라면 그 사람이 조각한 그 상을 가리키는 거고 그 사람이 화가라면은 그림을 works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 음악가한테 works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작곡한 노래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artworks는 예술품입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뭐 나와 있습니까? appreciate 나와 있죠. 그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토익에서 뭐 RC 부분에서 appreciate 나왔을 때 대부분은 다 뭐예요? 감사하다라는 뜻 외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접하실 게 없는데 우리가 이 파트 1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네. 참, 그죠? 예. RC 할 때도 굳이 안 다루는데 파트 1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appreciate는 그 진가를 파악하거나 그죠? 어떤 진가를 감정하다라는 뜻이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저 진품 같은 거 그죠? 나와가지고 얘는 한 1억짜리 고서인데요, 그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이 고서의 가치가 1억 정도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가치를 파악하다, 그죠? 진가를 파악하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됩니까? 그렇죠. 그 가치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건 그 가치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니 나한테 아무리 그죠? 멋있는 도자기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나 같은 막루는 몰라요. 이게 왜 이쁜지도 모르겠고,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즐길 수가 있는 거야, 그 미를, 그죠? 그래서 appreciate에 모두 들어가요. 그 가치를 감상하다라는 뜻으로도 appreciate를 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appreciate는 원래 기본적으로 고마워하다라는 뜻, 그죠? 감사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뭘로 쓰일 수도 있어요. 진가나 가치를 갖다가 파악하다, 그죠? 그죠? 예. 거기서 모두 나와요. 진가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감상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우리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뭐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그죠? 가치 상승하다도 뭐예요? appreciate예요. 그죠?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appreciate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저기 RC 쪽에서는 뭐 appreciate 거의 뭐 고마워하다, 감사하다라는 거 외에는 그다지 많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가 예술품이나 미술품 보고 있을 때 appreciate 나오면 뭐예요? 아, 감상하다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죠. 뭐 발표하다가 뭐가 있습니까? Making a presentation, 그죠? 예. Giving a presentation, 그죠? 여기까지는 많이 아시는데, delivering a presentation, 발표하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준비한 내용을 청중들에게 뭐 하는 거죠? 예, 주는 겁니다, 그죠?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발표하다, 연설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발표라면 presentation이 될 것이고 연설이라면 speech가 될 것인데 그 앞에 동사가 make나 give가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delivery라는 동사 쓸 수도 있고 뭘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운반하다라는 뜻의 carry를 쓸 수도 있어요. carrying a presentation, carrying a speech 해도 전부 다 발표하다, 연설하다 다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발표하거나 연설할 때는 make라는 동사, give라는 동사, 그죠? delivery나 carry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발표를 관람하고 있거나 경청할 때는 watch를 씁니다. 그죠? watch your presentation, 그죠? 예. watch는 되게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계속 뭔가를 집중해서 이렇게 계속 장시간 동안 보는 게 watch예요. 예, 여러분들 뭐 저기 스포츠 보러 가시잖아요. 그죠? 야구장 가서 9회 동안 2시간, 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계속 야구 보죠. 그렇게 보는 게 워치예요. 아시겠죠? 예. 자,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짓하고 있네요. making a gesture, 그죠? 그러니까 몸짓이 gesture이에요. 몸짓이 gesture인데 신체의 어느 부분을 이용하는 몸짓이냐, 그죠? 그래서 뒤쪽에 뭐가 붙습니까? with his hand, 그죠? 예, 손짓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할 때 뭐예요? speak, 제가 말을 하죠. 그럼 그 목소리가 마이크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줄 타고 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증폭돼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다가 뭐가 됩니까? speaking into a microphone. 아시겠죠? speaking into a microphone. 시작. speaking into a microphone.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그죠?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그죠? 일렬로 나란히 뭐예요? side by side. 그죠? 예, sitting side by side. 그죠? 예. 자, 근데, 그건 뭐 기초 표현이고, 자, next to each other 하면은, 서로 어디 있어요? 서로 옆에 있죠. 서로 옆에 있네, 그죠? 서로 옆에 있네, 서로 옆에 있네, 서로 옆에 있네, 그죠? 서로 옆에 있네, 서로 옆에 있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일렬로 나란히 있는 상태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next to each other로 표현합니다, 그죠? 옆으로 일렬로 나란히 앉아 있는 형태면은 배열 형태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처럼 sitting next to each other, 그죠? sitting next to each other. 만약에 옆으로 나란히 줄 맞춰서 서 있어요? standing next to each other,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파트 1에서는 또한 중시하셔야 될 게 뭘 잘 물어보냐면 뭐가 정답으로 많이 나오냐면 배열 패턴이에요. 예, 배열 패턴. 어떤 특정한 정해진 패턴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정답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하거든요. 그죠? 원형으로 있다든가, 그죠? 의자들이 원형인 형태로 놓여져 있다든가, 그죠?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든가, 그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다든가, 그죠? 어떤 이런 배열 패턴, 뭔가가 물건이 이렇게 나란히 쌓여 있다든가, 그죠? 이런 어떤 배열 패턴이나 배치 패턴에 대해서 정답으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일단 next to each other 꼭 알아두셔야 되고,
across from each other 이라고 얘기하면 across는 뭐예요? 맞은편이나 건너편을 뜻하죠. 서로 관점에서부터 봤을 때, 서로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디 있어요? 맞은편에 있죠. 그러니까 서로의 시선으로 봤을 때 서로가 맞은편에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앉아있는 상태예요? 마주보고 앉아있는 상태죠. 그죠? 여러분들 왜 커피숍에서 그죠? 서로 마주보고 커피 마시듯이. 그죠? 그렇게 앉아있는 패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cross from each other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on top of each other 이라고 얘기하면 서로 어디 놓여 있죠? 탑 위에 놓여져 있죠. 그죠? 서로 위에 있네. 얘 위에 얘 있고. 그죠? 서로 위에 있네. 서로 위에 있네. 그죠? 서로 위에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무엇인가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on top of each other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each other이 들어가서 배열 형태를 묘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표현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나란히인 상태는 뭐라고? next to each other. 그죠? 예. 자, 마주보고 있는 상태는 across from each other. 아시겠죠? sitting across from each other 하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거고. 그죠? 서서 얘기를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죠? 그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죠? talking to each other만 정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죠? 서로 이야기를 하려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standing across from each other.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거, 상자 같은 거 차곡차곡 쌓여져 있을 때, 그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을 때 뭐라고요? on top of each other. 아시겠죠? 그러니까 each other 들어가 있는 자, 세 가지 요 패턴 표현은 꼭 좀 기억하세요. 요건 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건데, 자, 그 세 가지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쇼핑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구매한 물건을 가격을 지불해야 될 때는 paying for, 그죠? 그러니까 paying for her purchases라고 얘기했네. purchase가 구매하다라는 동사인데, 요거 명사로 쓰게 되면은 구매나 혹은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purchase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paying for her purchases라고 얘기하면은 그녀가 구매한 물건들에 대한 물건 가격을 뭐하고 있죠? 지불하고 있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 얘기할 때 merchandise가 나올 수 있죠. merchandise, 그죠? 예, merchandise가 나올 수 있는데 상품을 얘기할 때 뭐가 상품으로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product가 상품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 그죠? 판매하는 상품은 아이템이라고도 얘기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흔하게 잘 나오는 게 goods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merchandise가 있어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상품을 지칭할 때 다 잘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다 기억하셔야죠. 자, product도 가능하고 아이템도 가능하고 자, goods도 가능하고 merchandise도 가능합니다. 전부 다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다 여러분들이 파트 1에서 다 접하실 수가 있어요. 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standing at a cash register 나와 있죠. 여러분들 cash register 하면은 뭐 우리말로 금전 등록기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마트나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돈 지불하시면은 받아가지고 거스름돈 내주려고 이렇게 찰칵하고 열고 영수증도 띠리릭 나오고 계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바코드 찍찍 찍고 그죠? 그죠? 저는 가끔가다 이제 계산하려고 대기하다가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가끔가다 무슨 생각하냐면 왠지 집에 가져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이제 잠깐 할 때도 있는데 그게 이제 금전 등록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표현이 standing at a cash register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엄밀히 따지면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어요? 그 cash register이라는 게 있는데 서 있는 거죠. 그죠? 금전 등록기가 있는데 서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계산하려고 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산대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그 캐시 레지스터에 있는 곳에 서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standing at a cash register, 계산대에 서 있다. 그죠? 캐시 레지스터리 있는 곳에 서 있다는 얘기는 계산하려고 서 있는 것이다. 그죠? 자, 잘하셨습니다. 계산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그 계산원들이 쓰는 그 계산기 있잖아요. 그죠? 잔돈도 빼주고 하는 그 도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cash regis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서로 마주보고 서 있죠?
한쪽은 돈 계산하고, 그죠? 그거 받아가지고 계산 처리해줘야 되고, 그죠? 서로 마주보고 서 있네. 뭐라고요? Standing across from each other. 그죠? 뭐라고요? Standing across from each other.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손을 뜻하는 말이 명사로 핸드인데, 핸드를 동사로 쓰게 되면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뭔가를 건네주는 행동이 바로 핸드예요. 그죠? 그래서 handling a credit card. 그죠? handling a credit card. 그죠? handing a credit card. 그죠? 신용카드를 뭐예요? 손으로 이렇게 건네주고 있다. 그죠? 누구한테? To the cashier. 그죠? 계산원은 뭐라고요? cashier. 아시겠죠? 예, cashier. 캐셔 아니고 cashier. 아시겠죠? 여러분들 들으실 땐 cashier로 들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건은 당연히 비닐봉투 같은데 안에다가 집어넣어 줄 텐데, 그죠? 그럼 프링 다음에 집어넣는 물건이 나올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요? into a bag. 그죠? 근데 백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제 가방의 범위가 좀 넓죠. 그죠? 우리가 비닐봉투는 뭐가 붙어요? 플라스틱이 붙어요. 플라스틱. 예. 그래서 플라스틱 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닐봉투는 영어로 뭐라고요? 플라스틱 백이에요. 아시겠죠? 비닐백 없습니다. 예. 비닐백도 없고 옛날에 제가 한참 모르던 시절에 바이닐이라고도 얘기해봤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원래 비닐은 없어요. 비닐의 영어 발음은 비닐이 아니라 바이닐이거든요. 바이닐. 예, 그래서 바이닐백 했는데도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말 자체를 안 써요. 예, 플라스틱 백입니다. 종이봉투는 페이퍼백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예. 자,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단 올라가는 모습, 계단 내려가는 모습인데, 자, 계단을 올라갈 때는 뭐예요? 걸어서 올라갑니다. walking, 그죠? 그죠? 예, walking up the stairs, 그죠? 걸어서 위로 가니까, 그죠? walking up the stairs. 자, 여기서 stairs가 계단이란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걷는다라는 건 walk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또 다른 동사는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걷는다는 건 보폭을 내딛어요. 발을 내딛는 거죠.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죠? 그래서 우리가 step이라는 말도 동사로 쓰면은 걷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걸어서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walking up the stairs도 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까? stepping up the stairs.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위로 가는 거니까 뭐가 되죠? going up the stairs도 됩니다. going up the stairs. 그죠? 내려갈 땐 뭐가 됩니까? walking down the stairs. 그죠? stepping down the stairs. 그죠? 그 다음에 going down the stairs.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근데 계단 타고 올라가고 계단 타고 내려갈 때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동사는, 아이고. 동사는 뭐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건 뭐예요? ascend라고 얘기해요. ascend. 예. 그래서 자, ascending the stairs 해도 됩니다. 그죠? 계단 타고 올라가다. 예.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 자, 계단 타고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다는 뭐예요? descen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scend하고 descend는 꼭 알아두시고, 계단 타고 올라가고 계단 타고 내려갈 때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동사가 바로 뭐다? ascend, descend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꼭 좀 기억하세요. 자, descending the stairs 하게 되면 뭐예요? 계단 타고 내려가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자, 여러분들 교통편 이용하실 때 뭐가 나올까요? 교통편 이용할 때 버스 나올 수도 있고 택시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기차나 비행기 나오고요. 그죠?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그냥 딱 간단하게 추려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교통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이제 문을 열고 타서 그죠? 문을 닫으면 되는 교통수단. 그죠? 그 다음에 객석에 자리 번호가 있어서 그 자리까지 자기가 계단 타고 복도 타고 그죠? 이렇게 자기 자리까지 걸어서 찾아가야 되는 교통수단 이렇게 이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딱 타고 앉으면 되는 그죠? 예, 그런 교통수단이 있고 복도나 계단 타고 자기 자리까지 걸어서 찾아가야 되는 교통수단이 있고 그죠? 그러면은
문 열고 그냥 딱 엉덩이 대고 앉은 다음에 문만 닫으면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택시도 되고 또 뭐도 있죠. 일반 자가용이나 그죠? 일반적인 승합차 트럭도 그렇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자리까지 계단 타고 복도 밟아가지고 자기 자리까지 걸어서 찾아가야 되는 교통수단 뭐 있어요? 버스, 비행기, 그죠? 배, 그죠? 그죠? 예. 계시라는 동사는 우리가 뭐 가지다 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계시라는 동사는 잘 아시겠지만은 움직이다 내지는 무엇인가를 움직이게끔 하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 계시예요. 그죠? 그죠? get to the hotel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움직여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호텔로 간다는 얘기니까 사실상 go to the hotel하고 다를 게 없는 말이에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교통수단을 타려면은 뭐예요? 그 교통수단을 갖다가 있는 데까지 걸어서 가거나, 그죠? 혹은 복도나 계단이 있는 경우는 움직여가지고 한 걸음씩 내디뎌서 자기 자리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편 이용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바로 뭐예요? get과 step이에요. 그죠? 예. 여튼 간에 뭐 의자에 엉덩이 대고 문 닫고 그죠? 이렇게 가는 교통수단이든 아니면 복도나 계단 밟고 자기 자리까지 찾아가야 되는 교통수단이든 간에 어쨌든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다리로 움직여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통수단이든 일단 움직여야 되고 다리를 이용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get이나 step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안으로 들어가는 교통수단은 into를 써요. 그러니까 뭐 택시라든가 일반 승합차 같은 경우, 트럭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앉고 문 닫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씁니까? into를 써요. 자, 여러분들 택시 탈 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getting into a taxi, 그죠? stepping into a taxi, 그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계단이 있고 복도가 있어서 자기 자리까지 찾아가야 되는 교통수단은 뭐예요? 계단 밟고, 그죠? 복도 밟고 자기 자리까지 찾아가서 이제 으치하고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씁니까? 접촉을 뜻하는 전치사인 on이나 onto를 써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버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getting on the bus나 getting onto the bus. 그죠? stepping on the bus나 stepping onto the bus. 그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버스만 그럴까요? 기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getting onto the train, stepping onto the train. 그죠? 비행기 탈 때라고 다를까? 원리가 똑같은 교통수단인데, 그죠? 복도 타고 계단 타고 복도 타고 자기 자리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그럼 비행기 탈 때 뭐라 그래? 그렇죠. getting onto the airplane, 그죠? stepping onto the airplane, 그죠? 이해되세요? 택시 탈 때는 뭐라고요? getting into the taxi, 그죠? 트럭 탈 때는 getting into the truck, 그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그냥 자동차 자가용이라면은 getting into the car, 그죠? 이렇게 갑니다. 물론 stepping을 써도 되죠. 이해되세요? 예. 그럼 내릴 때는 안으로 들어가는 into는 내릴 때 뭘 써요? out of를 써요. 그럼 택시에서 내릴 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getting out of the taxi, 그죠? stepping out of the taxi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그죠? 복도나 계단이 있어가지고 밟아가지고 자기 자리까지 찾아가야 되는, 그죠? on이나 onto 쓴다면서요, 그죠? 얘는 내릴 땐 뭘 써야 돼요? 분리 이탈을 뜻하는 반대전치사 뭐 써야 돼요? off를 써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버스에서 내릴 때 뭐라고 그래야 돼? getting off the bus, 그죠? stepping off the bus, 그죠? 기차에서 내릴 때는 getting off the train, stepping off the train, 그죠?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getting off the airplane, stepping off the airplane,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만 딱 알고 정리하시면은 다 해결돼요. 예. 자, 근데 이제 하나, 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타다라는 뜻으로 쓰고 싶다. 그땐 board 쓰시면 돼요. B-O-A-R-D. 아시겠죠? 예. 자, 버스 탈 때 뭐예요? boarding the bus, 그죠? 기차 탈 때 뭐예요? boarding the train, 그죠?
예, 배 탈 때 boarding the ship, 그죠? 그 다음에 비행기 탈 때 boarding the airplane, 그죠? 그냥 동사 하나로 나는 타다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땐 뭐 하시면 돼? 예, board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충분합니다. 탑승하다 정도는.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다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하는 상황 하나만 정리하면 되겠네. 자, talking on a cellular phone. 여러분들 전화 통화하려면 전화기하고 여러분들하고 그죠? 뺨이 딱 밀착돼가지고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밀착을 뜻하는 접촉을 뜻하는 전치사 on을 썼어요. 그래서 talking on a cellular phone. 그죠? 우리가 휴대전화는 cellular phone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mobile phone. 아시겠죠? 예. 자, cellular phone, mobile phone. 아시겠죠? 휴대전화는 항상 두 개.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talking on a cellular phone, talking on a mobile phone. 아시겠죠? 자, speaking on a cellular phone, speaking on a mobile phone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죠? 크게 어려울 거 없죠? 예, 근데 전화기는 어쨌든 전화 통화를 하려면 전화기를 손에 쥐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holding a cellular phone, holding a mobile phone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뭐 전화 통화하는 상황은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